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신사와 금융사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탈취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매길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이 대통령이 결국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되짚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롯데카드와 SGI 서울보증보험, 웰컴 금융그룹 등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또 이 대통령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들도 만났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근절대책과 임금체불 해소 방안 등 노동계 현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노동 문제 해결의 균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또 양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인과 노동자 양측을 보는 입장에서 서로 불신이 깊고 소통이 부재한 것을 느낀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적극 참여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발족 이후 민주노총 없이 한국노총만 참여한 상태로 운영되다가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사실상 운영이 멈춘 상태인데요. 이 대통령은 위원장 선정을 포함해 경사노위 조직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문제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재개 우려가 치솟자 정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를 위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이 노조 반발로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합병 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승원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오늘 정부가 이례적으로 긴급 브리핑까지 열었습니다. 논란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모든 해외 투자나 기업 합병이 파업 대상에 드는 건 아니다. 또 최근 잇따르는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은 아니다는 게 주요 설명입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역시 어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을 만나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발언 확인하시죠. 경영계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정법이 무분별한 교섭, 1년 12달, 2차, 3차, 4차 교섭하다가 언제 사업하느냐라고 하는 걱정, 또 이제 불법 파업에도 면죄부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불법 용인하는 정보 없습니다. 앞서 국회는 노동조합법 제2조 5호에 노동쟁의의 범위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했습니다. 노조로 하여금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조직을 합치는 경우도 문제로 삼을 수 있게 한 건데요. 여기에는 사업장을 옮기는 등의 사례도 포함될 수 있어서 노사 간 해석 싸움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당장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의 합병부터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냐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쟁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영향이 큰 경우만 개정노조법에 해당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위원장과 만나 노동 문제 해결에 대한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아무래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간 교섭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한동안 갈등이나 파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청과 하청의 상생을 위한 법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D현대를 비롯해 현대자동차나 한국GM, 또 오는 26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은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기업들은 이전과 비슷한 노사 교섭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죠. 다만 법 시행을 반년 앞두고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 부담은 역력한 모습입니다. TF를 만들고 기업 현장에서 나오는 쟁점과 걱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힌 이유죠. 이런 노력에도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노동 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미 법안이 통과된 만큼 시행령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라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소관입니다. 강남 재건축을 상징하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다른 강남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어려움을 겪던 상징적인 단지가 재건축의 첫 단추를 끼우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현장 직접 다녀오셨을 텐데요. 현장 분위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음마아파트 공인중개업소를 찾았었는데 분위기는 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 조합원 입주권이 5건이나 거래됐다면서 아주 이례적인 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조합원 입주권을 산다는 건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음마아파트 매도 호가는 6.27 대출 규제 직전 고점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매물이 대출 규제 이후 35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정비 계획 변경안 통과 발표가 나오면서 36억 5천만 원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네, 음마아파트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 만큼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그 강남 지역 다른 단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단지에 좋은 선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음마아파트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활용해서 최고 높이가 49층으로 높아졌습니다. 대신 전체 6천여 가구 중에 공공 분양으로 1,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역세권 특례는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에 정비구역 절반 이상이 포함된 사업장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용적률을 올리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서울시가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 내놓으면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등 강남 재건축 단지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 현재 잠실 지역 물론이고요. 음마아파트가 있는 대치동보다 상급지로 평가받고 있는 압구정동, 열기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강남 재건축 상급 지역으로 평가받는 압구정의 경우에는 가격이 더 오를 거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압구정 공인중개업소의 관계자는 구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현대아파트의 가격이 한참 더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잠실도 분위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재건축 8부 능선인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는 잠실 주공 5단지도 대출 규제 이후 가격이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6.27 대출 규제 직전 전고점을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잠실 5단지 안에 있는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고점을 찍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세가 연쇄적으로 지역 집값 시세를 높이는 결과로 작용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신축 공급이 더딘 상황에서 투기 수요 유입으로 강남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음마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는 언제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일단 절차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려면 건축 심의, 또 사업 시행 인가, 또 관리 처분 인가 등 여러 행정 절차를 더 거쳐야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 과정에 6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철거와 착공, 준공까지는 약 4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별다른 갈등이나 변수가 없어도 새 음마아파트에 실제 입주할 때까지 앞으로도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음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쪽을 취재를 해봤었는데 조합 측은 재건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서울시의 새로운 규정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6년 안에 입주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이파 2025에 참가해 초개인화된 AI 홈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3년 안에 AI 기기를 10억 개 보급해 개인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까지 AI 홈 하나로 관리하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어떤 가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긴 시간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등록해둔 자녀에게 알림이 갑니다. 외출했을 때 집안에 남아있는 반려동물의 상태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날씨를 반영한 최적의 산책 코스까지 추천해줍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이파 2025에서 공개한 AI 홈 기반 패밀리케어 펫케어 서비스입니다. 삼성은 미래 일상을 현실로 보여주는 초개인화 AI 홈 서비스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단순히 주변 가전을 결합하는 걸 넘어 개인의 취향과 사용 습관까지 고려해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사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수면과 영양을 스마트싱스를 통해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잠들기 전 굿나잇 모드를 실행하면 연결된 TV와 조명이 꺼지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는 저소음 운전으로 자동 전환되는 서비스도 대표적입니다. 삼성은 AI 기기 보급 속도를 높여 AI 홈을 일상에 스며들게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3년 내 누적 10억 대의 AI 기기를 글로벌 가정에 보급하며 AI 홈을 가장 빨리 현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삼성은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이파 2025에서 스마트싱스 프로와 비스포크 AI 가전 등 다양한 혁신 제품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이번 달 증시도 뚜렷한 방향 없이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9월은 전통적으로 9월의 징크스라고 불릴 만큼 증시 흐름이 부진한 계절적 비수기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9월 월간 코스피 등락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8월에 종료되고 3분기 실적 발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시작돼 실적이라는 명확한 투자 모멘텀이 부재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상법 등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미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주가는 박스권 상단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3차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같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가 없어 많은 기업들이 이를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나 단순 주가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 지적해왔던 부분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개편에서는 고배당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고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는 세금을 매기자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배당 관련 종목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9월 FOMC 회의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고용과 물가 지표가 둔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단서가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완화적인 신호를 주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외국인 자금이 다시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와 시장 약세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은 꾸준한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배당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특히 12월 결산 배당을 앞두고 기관과 개인 모두 고배당과 현금 흐름 안정 기업을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 동안 레버리지 펀드에서는 2,169억 원이 빠져나간 반면 배당주 펀드로는 9,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정책 변화와 금리 동향, 그리고 배당 전략에 주목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21개국의 중소기업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회의가 오늘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AI와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제주에서 이서우 기자입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앞서 21개국 중소기업 장관과 기업인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중소벤처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천여 명이 제주도에 모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APEC 회원국과 공동 연구와 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AX, GX, 반도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디지털과 벤처 혁신 분야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들이 많은 것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추진된 부대 행사에는 총 2만여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전 세계 벤처 투자의 70%가 APEC에서 이뤄지는 만큼 K-스타트업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내세워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글로벌 대형 기업들과 업무 협약이나 공급 계약 등 본격적인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은 실제 공정 라인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내구성과 유지보수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기업과 어떤 향후 협력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방안들을 가지고 추후 회의하고 논의해보기로 얘기를 했고요. APEC 21개국 장관들은 오는 5일 스마트 제조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서울 시내에 중공업 단지가 꽤 되는데 동북권은 이곳, 그리고 서남권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의 재건축을 촉진시켜 드리기 위해서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했고요.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재건축 사업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빨리 추진될 수 있었고요.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